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은 떠났지만 한국 축구는 계속 나아가야죠.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3월 21일과 26일에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홈앤드 어웨이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임시감독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소집 선수 명단 발표를 할 텐데, 아무래도 감독이 좀 바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고 또 시즌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선수 구성의 변화가 좀 적잖게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드나들지에 대한 얘기를 서종 기자랑 좀 해볼 텐데, 그보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일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평소에 이제 축구를 그렇게 꾸준히 보시지 않는 제 지인들이 이강인 정말 뽑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이 아무래도 그 싸웠던 그 사건이 워낙 떠들썩했기 때문에 비록 두 사람이 화해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팀에서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살짝 나눠볼까요? 일단 대표팀의 현안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태국과 2연전에서 승리하는 게 최대 당면 과제이긴 하지만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지난 아시안컵이 끝나고 가장 컸던 파장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4강전 하루 전날 벌어졌었던 내분이라고, 이제 내분 혹은 분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두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직접 건너가서 손흥민 선수 만나서 사과하고 같이 또 사진 찍은 또 이제 SNS에 올라오고 하면서 봉합이 됐긴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또 대표팀이 소집됐을 때의 그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이냐, 그 첫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또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죠, 그게.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이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이강인 선수를 어쨌든 잘 매니지먼트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하는데, 또 적잖은 목소리가 이강인 선수를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팀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의 불씨가 이걸로 완전히 그 당시에 서로 사진 찍고 이런 일종의 그 공개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없던 일로 될 수는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두 선수의 충돌과 그걸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뭔가 팀 내의 균열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연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첫 단추를 낄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소집에서 빼라는 그런 의미가 앞으로 계속 뽑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은 극히 이제는 적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조금 유연한, 서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3월에는 뽑지 말고 서로가 좀 거리를 두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게 아마 이강인 선수를 좀 이번 3월에는 제외를 하라는 주장에 그 밑받침하는 근거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창의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거요?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연락해서 이번에 안 뽑을 테니까 4월달 올림픽 최종예선 할 때 보내달라고? 보내달라. 저만의 생각인데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번 3월 소집 기간에 만약에 두 선수가 같이 소집이 된다면 그것대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쪽으로 많은 게 또 관심이 쏠리고, 특히 이제 홈에서 우리가 첫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장 내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중계 카메라도 그렇고 참 많은 관심이 쏠릴 거라, 그런 불필요한 소비적인 논쟁을 좀 깨기 위해서라도 좀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가장 좀 무난하게 가는 거는 그냥 선발 명단은 그냥 실력 기준으로 최고의 팀을 꾸리기 위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뽑는 것이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대표팀 선발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량이 좋은 선수 중에서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대표팀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어떤 다른 판단을 개입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좀 깨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간섭, 이 선수는 빼야 되지 않아?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의견은 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계속 여론화돼 가지고 선발을 네. 결정하는 감독을 압박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형우 형도 그렇고 계속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럴 거면 징계를 줬어야 됐다 협회가. 그렇죠. 예. 징계를 줘가지고 뭐 2경기든 4경기든 배제를 시키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계속 피하고 면피하고 지금 감독한테 이걸 다 네. 던져 놓으니까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도 이강인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덧선의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대한축구협회의 업무 방식 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교묘하게 그 이슈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를 정말 많이 질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팀이 안 뽑으면 그건 그대로 굉장히 좀 이상한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황선홍 감독에게 덮어씌우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을 남겨둔 채로 이런 진행이 되는 것은 너무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좀 선수 발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황선홍 감독이 그 짐을 본인이 짊어지겠다고 어쨌든 자청을 한 거니까 네. 어떤 판단할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네.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미디어들이 접촉을 해와가지고 계속 묻고는 있을 건데 본인이 그거는 이제 선수들 발탁해가지고 선발 발표할 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공식적인 답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도 대원칙을 깨지 않고 황선홍 감독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러서 내부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딱 정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로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팀 소집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진상조사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은지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A매치 소집 기간이 다가온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하지만 대표팀에 이 두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되고 후임 감독 선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치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 임시 감독 체제에서의 이번 소집이 향후 어떤 감독이 오든 또 그 출발점이 되잖아요. 네. 가장 최근 소집 기준으로 또 이제 집행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연 황선홍 임시호에서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에 포함이 될 것인지 어떤 선수들이 그러면 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우정 기자하고 방송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우정 기자한테 어떤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그러면 기존에 없던 선수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 같냐? 개인적으로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일단 가장 먼저 서우정 기자가 예상을 했던 것은 일단 주민규 선수 그리고 송민규 선수 이 두 민규가 대표팀 포함될 것 같다. 일단 주민규 선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네. 송민규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선 자원은 지금 굉장히 그 과포화 상태라서 송민규 선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의 경기력과 관계없이 못 들어올 수도 생각되는데 주민규 선수가 뛰어야 되는 스트라이커 포지션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회 중에도 이제 조규성 선수나 오영규 선수가 완전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었고 무엇보다 또 황선홍 감독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주민규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선발하려고 그렇죠.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좀 간곡히 고사하면서 이게 되지 않았던 상황. 거기다가 주민규 선수는 지금도 일단 시즌 시작하고 나서 득점력을 괜찮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황의조를 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뭔가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주민규 선수가 K리그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활약상 자체가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자신의 어떤 퀄리티를 입증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팀의 발탁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보여주냐 이걸 떠나가지고 자국 리그에서 저 정도의 활약을 오랜 시간 동안 펼친 선수는 저는 대표팀에 당연히 포함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규 선수의 발탁은 굉장히 저는 필요한. 게다가 좀 되게 필요한 포지션. 지금 대신에 들어가 있던 선수들이 주민규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저는 발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선홍 감독 본인도 스트라이커 출신이고 이제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타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규 선수가 분명히 이제 선발이 안 된 근거는 있을 거예요. 벤투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
또 한국인 지도자가 볼 수 있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아마 주민규 선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밖에 이제 최근에 ACL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전북현대 송민규 선수 유력하게 꼽히고 있고 또 황선홍 감독하고도 인연이 있는 아시안 게임 멤버들 중에서 뭐 이를테면 황재원 선수 양쪽 풀백에 뭐 할 수 지금 있는 풀백도 지금 네. 공백이 어쨌든 이기재 선수가 부상을 해서 선발을 할 수가 없고 이기재 선수가 있다 쳐도 좀 뭔가 구성적인 면에서 네.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이제 풀백 쪽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황재원 선수는 사실은 아시안컵 때도 좀 데려갔었어야 될 선수가 아닌가 그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황재원 선수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다음 달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황재원 선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이번에 A 대표팀에 부를 것인가 아니면 23세 이하 대표팀을 보낼 것인가 이게 황선홍 감독의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주장이었던 백승호 선수. 백승호 선수도 이제 영국 가서 잘 적응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버밍엄에서 네. 빠르게 주전으로 지금 다시 올라섰죠. 그리고 이성 무역자원 중에서 K리그에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새로운 카드 아까 뭐 송민규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뭐 엄원상이라든가 또 이승우 선수도 충분히 발탁 이승우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지난 주말 1라운드 끝나고 나서 김원준 네. 감독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그렇고 대표팀에 대한 코멘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지금 뭐 광주 이정효 감독 축구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호연 그렇죠. 이 선수도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잘 중용했던 선수인데 고려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지금 대표팀에 선발돼야 되는 주요 현안들이 일단 황희찬 공백 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옵션 하나 더 풀백 그리고 미들 3선 쪽도 사실은 아시안컵 때 조금 네.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한 백업 센터백 정도까지 이 정도가 아마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선홍 감독은 개막 라운드에 이제 2경기 보면서 농반 진반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하고 정반대로만 일해도 박수 받으면서 네. 임시 감독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개막 라운드 때 빠르게 오고 가고 하면서 2경기를 체크했습니다. 네. 사실 뭐 크리스만에 비해서 황선홍 감독은 굳이 그렇게 챙겨볼 필요는 없죠. 뭐 네. 너무 잘 알고 있고 평소에도 늘 뭐 경기장 가서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임시로 본인의 어떤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대표팀을 잠시 지금 비워둔 채로 와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겠습니다만 한국 축구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좀 잘 증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소집이 여러모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서 저희가 좀 어떤 선수들이 할지 좀 얘기를 해봤고 빠질 선수들도 제가 볼 때 좀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크리스마로 네. 해서 기회를 얻었는데도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기용이 안 됐던 선수들도 있고 변화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이번 최종 명단 발표 좀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골키퍼도 뽑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일단 김승규 선수가 부상으로 좀 장기 빠졌기 부상 때문에 부상인데. 네. 자, 아무튼 좋은 3월 월드컵 예선 일정이 있었습니다.